네, 오늘 제가 원래 가져왔던 그 글은 요 10 Innovative Tools for to bolster the thinking process 이거를 가져왔는데 사실 읽어보니까 그렇게 막 좋은 내용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남으면은 하나 다른 거를 더 요약을 했으니까 그거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글에서 나오는 게 아직 생각에 관한 도구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분이 쓰신 글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적어 놓으셨고, 보통 일반 평범한 성인이 일상을 보낼 때 하루 평균 한 6,000번 정도의 생각을 한다고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의도하게 이제 의도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의도치 않게 그냥 흐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운 좋은, 그러니까 표현하기로는 럭키한 운 좋은 생각들은 이제 결국 노트나 투두 리스트에 적거나 아니면은 스케치해서 뭔가 더 발전되도록 이제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생각을 어떤 발전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엑스큐션 하는 거에 있어서는 컴퓨터랑 이제 소프트웨어가 많이 발달이 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 뭐 스프레드시트도 그렇고 뭐 캐드나 아니면 뭐 스케치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는 뭐 도와주는 게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 생각해 보면은 뭔가 창의적인 그런 업무라기보다 보통 어떤 정해진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제 약간 규칙적인 일을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게 이제 점차 AI나 이런 것들이랑 대체되면서 이제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는 앞으로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그러니까 문제 해결, 크리티컬 띵킹, 그리고 이제 창의력이 이제 일하는 곳에서 이제 가장 중요해질 스킬셋이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abstract thinking, 그 결국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뭔가 딱 생각에 대한 정의를 막 확실하게 딱 내릴 수 없고 그거를 어떻게 응용하냐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적은 게 이제 그 하버드였나요? 잠시만요. 그래서 하버드 프로젝트 제로에서 이제 정의를 내리기로는 그 생각이라는 게 그 어플리케이션 생각을 응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게, 이게 생각하고 내가 이해를 다 하고 이제 그 다음 과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과정 자체에서 이거를 결국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고 발전하는 것이 이제 연속적인 게 아니라, 연속적이고 이제 단계가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그걸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액티비티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 드래프팅, 그러니까 뭔가 완성본이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거, 뭐 원고나 뭐 초안, 그리고 뭐 디자인 같은 거에는 프로토타이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메이킹 커넥션, 연결하는 거, 이게 이제 아마 제텔카스텐의 주 강점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프리딕팅, 예측하는 거, 그리고 인터프리팅, 해석하는 거, 이렇게 됐었고, 예,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그냥 거의 다양한 툴들만 이제 막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다 이제 그 이제 화이트보드, 미로 같은 화이트보드나 아니면 마인드맵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소개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딱 저희가 뭔가 토론하거나 뭔가 새로운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은 들진 않았어서, 혹시 요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라고 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바로 다음 걸로 그냥 넘어갈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찾았던 거는, 요거는 조금 재밌고 자극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노트 테이킹 시장이 인더스트리가 오염됐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이제 요즘에 이제 막 노트 테이킹이 원래 뭐 수천 년간 있었던 그런 지식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내용이었지만, 이게 마치 뭔가 되게 평범한 거를 막 이게 엄청난 거다라고 패키징을 하면서 막, 너 이거 없으면은 이제 프로덕티브 하지 못할 거다. 너 이거 아니면 반대로 너 이거 있으면 이제 엄청 생산적으로 바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강연 같은 것도, 이제 이분은 조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 비판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연 같은 것들 본인이 들어보기도 했고 했지만 뭔가 크게 유의미하게 효과를 본 거는 없었다, 우리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이런 마켓에서 평범한 거를 되게
막 엄청난 걸로 포장을 하고 막 럭셔리해서 막 가격도 엄청 많이 받고 근데 사실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20 책 이게 그 손키 아렌스의 제텔카스텐이더라고요. 그 How to Take Smart Notes. 그래서 그냥 그걸로 다 배울 수 있는 거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제 노트 관련 전반에서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얘기했는데 사실 생각보다 노트를 꼭 막 그 이제 항상 활용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안 그래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제 러렌스 여라는 사람이 쓴 글을 이제 조금 이제 가져와서 인용을 한 건데 이분이 말하기로는 꼭 노트를 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게 내가 어떤 재밌는 글을 읽고 있는데 그거를 읽고 있는 도중에 노트를 하게 되면은 사실 내가 그거를 읽으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그 경험이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본인이 필요한 것만큼 이제 뭐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몇 개는 뭐 한두 개는 저장해도 되지만 뭔가 이거를 기록 목적으로 막 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고 하지만 또 이제 이분의 다른 생각은 노트들은 이제 어떤 제한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얘기했었고 요거는 이제 그 조시 더푼이라는 분이 이제 노트 테이킹 can become a full job so I stopped라는 글인데 이것도 뭔가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트를 결국 자기 업무에 어떤 활용을 하려고 아니면 어떤 나의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노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이 돼 버리니까 이게 약간 앞뒤가 달라진 느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걸 이루기 위해서 하던 과정 자체가 이제 그냥 더 커져 버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노트 테이킹을 이제 오래 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이제 실수는 노트를 많이 한 게 아니라 그냥 노트를 하면서 뭔가 내가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어떤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던 것 정말 그냥 기록용으로 뭔가 했던 그것을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었고 그리고 노트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샤 차핀 이분 같은 경우는 반대로 그 지금 현재 뭐 몇몇 인플루언서들 아니면은 뭐 저희도 이제 막 엄청 노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뭔가 실질적으로 이 시스테매틱한 노트 테이킹 시스템을 활용해서 좀 뭔가 실질적인 아웃풋이 있는 거를 이제 뭔가 딱 그런 증거가 있으면 그게 궁금하다.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 재밌게 얘기를 했었고 또 얘기했던 게 그 이제 니콜라스 루만 아저씨 그 박사님이 사실 사회학자시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니콜라스 루만 교수의 사회학적인 어떤 논문이나 이런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노트 테이킹 시스템 자체로 뭔가 유명해지신 걸로 봐서는 뭔가 뭔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셨었고 그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노트 테이킹 자체를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그걸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그 용도로 활용을 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데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얘기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그냥 뭐가 됐든 그냥 써라. 그래서 그냥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낫고 뭐 막 엄청 그거를 시스테마틱하게 관리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오히려 우리가 뇌적으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일단 쓰는 게 중요하고 뭐 정리 안 돼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뭐 예를 들었던 게 뭐 다빈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냥 커먼플레이스북이라고 이제 노트를 막 루먼 아저씨처럼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공책에다가 쭉 썼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물들을 낼 수 있었고 이제 그런 것처럼 그냥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뭔가 막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노트를 쓴 것 중에서 그거를 다시 쓰고 다시 회고하고 아니면 수정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다 이제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적으면 되는데 그냥 모든 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그냥 그 시간 낭비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읽은 거를 다 정리하겠어 하면서 막 다 기록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적이라고 이제 착각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냥 그건 아니다. 시간 낭비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노트 테이킹, 그러니까 요즘에 막 화제되고 있는 막 시스테매틱한 노트 테이킹에 대한 조금 다른 생각을 제시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채팅 있는 걸 한번 보면은 로만 교수님의 사후 타분야 데뷔 전이겠어. 그리고 진희님이 이론도 사회학에서 임팩트 있는 걸로 네, 없진 않은 걸로 알고 있긴 해요. 근데 뭔가 이 노트 시장 쪽에서 워낙 그 약간 스타로 갑자기 등극을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갑자기 있었고 아무래도 사회학에서 임팩트가 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렇죠. 사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관심이 간 것도 사실 맞는 것 같아요. 박강성님은 이제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셨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러니까 반은 맞지 않는다. 생각이란 게 하다 보면 단계적으로 발전이 되나 문제 정의를 확실하게 하는 게 문제 솔루션 탐색 방향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정말 두서없이 막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뭔가 딱 정해놓고 컨스트레인트를 정하고 생각하는 게 방향성에 확실히 주는 것도 생각을 하고. 로만 교수님 시스템 체계 이론 살짝 보니 생명체와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네. 일상과 생각. 그래서 뭔가 저도 약간 새로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뭔가 노트 테이킹이 짱이다, 노트 테이킹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걸로 봤었다가, 그러니까 시스테매틱하게. 근데 그거 반대로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뭐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글을 읽어서 조금 저도 새로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트를 하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흐름은 끊길 수는 있지만 뭔가 그 문구 혹은 제가 이제 멈췄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을 깊게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니면 제가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또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는 그런 과정도 있어서 저도 오히려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티아고 포르트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너무 디지털 오더 되지 말자. 그러니까 결국 티아고 포르테도 아웃풋 굉장히 중요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약간 글쓴이와 조금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진짜 툴에 집중되고 약간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내가 뭔가 노트 툴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생산적이지 못하면 이건 툴의 문제인가? 하면서 이제 또 다른 거를 찾아보면서 이건 도구의 문제야. 다른 도구를 찾아보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레슨은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자. 결국 어떤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다 이런 기록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막 이 시스템이 더 나에게 그러니까 물론 시스템에 본인에게 맞는 시스템은 있겠지만 뭔가 절대적인 좋은 시스템이라고 있는 것 같진 않고 그거를 뭔가 찾기 위해서 너무 헤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내용도 있을까요? 없으면 일단 태연님이 뭐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혹시 좀 더 이렇게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하고 얘기하니까 한 분이 나가셨네. 엄청난 타이밍이. 네. 아니면은 좀 세컨드 브레인 이쪽 관심 있어서
이 방에 들어오시게 되셨는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꾸준히 그 제텔카스텐처럼 노트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의 그 주력인 아웃풋이 사실 글쓰기도 되게 저한테 중요하고 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쪽이 가장 그 우선순위가 높은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지점이 사실은 어떻게든 이제 이거를 적은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나 이런 쪽으로 생각이 많이 기우는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전에 그 에버그린 노트라고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테카스텐처럼 이제 노트 하는 거지만은 걔가 주기적으로 다시 그냥 제 이메일함이나 아니면 모바일 앱에서 다시 뜨게 하는 플래시카드처럼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좀 사용을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노트를 리뷰하는 시간을 잘 못 들이니까 그 일부 노트라도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목적이 다르면은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이렇게 더 최적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한 음,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옵시디언 스터디 중인데, 옵시디언 저는 그래프에, 그 자료 수집하고 노트 테이킹하고 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떤 자료 막 수집해 두셨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좀 기억하고 싶고 오랫동안 내가 다음에도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한 중요한 것들 좀 아주 소수로 추스려내서 그게 이제 그걸 따로 쓰는 그거에 관련해서 글을 좀 쓰고 하시는 게 아마 노트 테이킹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수집된 자료를 다시 보는 거는 되게 필요한 일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본인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가지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티아고 포르테는 얘기하는 거는 뭐 리뷰하라 뭐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 검색해서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처음에 저는 듣고 뭐야 이거 그냥 검색하는 건 나도 뭐 알았는데 방법을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긴 하더라고요. 검색을 하는 게 어디예요? 검색을 하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써놓고도 찾아보지도 않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검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게 대단한 거죠. 그죠, 그죠. 검색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저는 뭐, 목적에 따라서 방법이 되게 다를 수 있는데, 목적에 따라서 최적화된 방법이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최적화를 찾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마련해 주는 게 아닌데, 나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찾아간다는 게, 이게 그 가능한 방법인가 하는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이제 신념 이외에도 실제 비교할 수 있는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결과를 만들어가면서 내가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는 많이 이제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실행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일반적인 방법에서 되게 벗어난 다른 최적화된 방법을 찾는 거는 좀 개개인들한테는 시간 소비가 많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프 재활용하는 거 저는 노트가 몇 개 안 될 때는 했던 것 같은데 많아지고 나서는 거의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시작하셨는데 메모들이 생각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예시요. 예시가 지금 딱 이렇게 뭔가 그래서 뭐 성우님을 비롯해서 이제 요한님도 그러고 그 루만 교수님의 노트를 직접 이제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거 좀 보고 싶긴 한데 네. 지금 뭐가 준비돼서 보여드릴 게 있지는 않습니다. 검색을 하실 때 검색으로 어, 노트를 찾은 다음에 그 노트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거나 그 백링크를 보시는 거를 좀 하시면은 랜덤하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분 근데 다들 이렇게 좀 노트 하세요? 아니면 좀 어떤 어려운 부분이 없으신가요? 사실 시작하는 거가 되게 일이잖아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진이 완전 공감됩니다. 자기 수련 과정입니다. 네. 글쓰기를 시작한 뒤로요. 글 쓰려고 그러면 평소 때 뭐 많이 모으실 텐데. 태극님 제대하더니 살이 자꾸 올라오는 거. 네. 글 쓰는 분들이 근데 노트 정리 많이 하시던데요. 자료 정리하고. 음. 그러면은 뭐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수고하셨고요. 좀 더 흥미로운 또 주제로 금요일 날 찾아오겠습니다.